서울 성모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뒤편에 서서 이 모든 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지 않은 여인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 여인이 오늘 새벽 3시에 나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았다.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고 이제 그녀의 아들이 단상에서 추도사를 하며 평화롭게 보내드렸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이름은 김민호, 52세, 서울 성모병원의 청소부다. 30년 동안 바닥을 닦고 오물을 치우며 살아왔다.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다. 30년 동안 벽이 놓쳤어나 이거 치워라는 말만 들었지. 고마워나 어떻게 지내 같은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정직한 노동은 정직한 거니까? 병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자랑스러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살짜리 딸 지은이를 청소부 월급으로 키워낸 것도 자랑스러웠다. 지은이는 지금 서울대 음악교육과에 다니며 학비를 벌기 위해 3가지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내 월급으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가끔 밤에 누워서 위층 이웃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내가 살지 못한 삶을 생각했다. 포기한 화학학위, 연구자의 꿈,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 삶이 다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아름답고 친절하게 자랐고 나 혼자 키운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꿈꿨던 사람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된 게 아팠다. 지난 3주 동안 나는 매일 밤 ICU 병실에서 이수진 여사의 방을 청소하며 혼수 상태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악을 틀어주고 사람처럼 대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녀의 목숨을 구하거나 내 인생을 망칠 무언가를 하려 한다. 이 장례식을 멈추려 한다.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아침. 나는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마치고 바닥을 닦아야 했지만 여기 이 성당에 와 있다.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었기 때문이다. 3주 전 2월 25일 이수진 여사가 성모병원 ICU로 실려왔다. 대형 뇌졸중. 그녀가 세운 화학제조회사 한캠 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처음엔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나에겐 그냥 407호실 환자일 뿐이었다. 기계에 연결된 몸, 청소해야 할 방, 나는 야간 청소부다. 저녁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ICU와 수술실, 식당을 청소한다. 생물학적 폐기물을 비우고 피를 닦고 소독한다. 30년째다. 22살 때부터. 사람들은 청소부를 보지 않는다. 모두가 떠난 후에 오는 사람들. 다음 날을 위해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들. 의사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간호사들은 예에 바르지만 멀다. 환자들은 의식이 없거나 너무 아파서 알아채지 못한다. 익숙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건 모든 걸 본다는 뜻이다. 모든 걸 듣는다.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는 걸 잊으니까. 첫째 밤, 이수진 여사의 방을 청소할 때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가족도, 방문자도, 꽃도, 카드도 없이 기계 소리와 병원 공기 냄새만. 간호사 최지은, 28살, 따뜻한 눈빛을, 청소부 이름을 기억하는 타입이 바이탈을 확인 중이었다. 청소하세요.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안정 상태예요. 깊은 혼수, 뇌 활동 아직 없어요. 가족이 결정하려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루틴을 시작했다. 작은 쓰레기통을 비웠다. 아무것도 없었다. 방문자가 없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다. 소독제로 바닥을 닦았다. 가짜 레몬 냄새가 났다. 표면을 닦고 이동 테이블, 창턱, 아무도 앉지 않은 방문자, 의자 팔걸이를
표준 절차. 30년 동안 수백 개의 ICU 방을 청소했다. 모든 구석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나를 멈추게 했다. 기계 소리 외에 완전한 침묵 때문일까? 그녀가 죽음이 아니라 잠처럼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일까? 언제든 눈을 뜰 것처럼. 아니면 공기 중의 습기처럼 드리운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가 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서. 외모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흑발의 둥근 얼굴이었고 이 날카로운 이목구비의 회금발 여인과 달랐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채 누운 모습, 그 존엄성에서.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갈 때도 그랬다. 모든 게 빼앗겨도 존엄을 지켰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최지은에게 물었다. 그녀가 놀라서 올려다봤다. 청소부는 보통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의료팀이 아니니까? 이수진 씨예요. 그녀가 말했다. 큰 인물인가 봐요. 한캠 코퍼레이션 CEO, 수십억 가치의 화학회사, 뇌졸중으로 오늘 왔어요. 사무실 책상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됐대요. 가족은? 아들, 박지훈 씨, 40대예요. 오늘 낮에 왔었어요. 그녀가 말을 고르며 멈췄다. 간호사들은 외교적이다. 모든 걸 보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화가 나고 하지만 뭐. 성급해 보였어요. 언제 깨어날지 계속 물었고 준비와 결정, 앞으로 나아가기 같은 말만 했어요. 슬픔을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죠. 비즈니스처럼 아니면 상속 때문일 수 있지? 나는 말하지 않았다. 청소를 마쳤지만 떠나기 전 평소 하지 않는 걸 했다. 여러 환자가 죽은 후 너무 애착이 생겨 포기했던 일, 그녀의 손을 살짝 만졌다. 누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피부는 차가웠지만 죽은 듯 차갑진 않았다. 살아 있었다. 손가락 아래 맥박이 약하지만 안정적이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 여사님 조용히 말했다. 내일 봐요. 최지은이 미소 지었다. 착하시네요. 민호 씨, 그냥 예의예요. 하지만 둘 다 그 이상이라는 걸 알았다. 둘째 밤, 핸드폰을 가져와 청소하며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크게 아니고 병원 규칙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지은이가 고등학교 리사이틀에서 쳤던 곡 청중석에서 내가 울었던 그날. 지은이는 지금 서울대에서 음악교육을 공부한다. 브루클린 같은 기숙사에서 살고 바리스타로 일하고 주말에 피아노 과외하고 도서관에서 근무한다. 대출과 장학금, 내 적은 돈을 보태기 위해 3가지 일, 가끔 내가 실패했다고 느꼈다. 더 똑똑했더라면, 대학 갔더라면 그녀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지은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빠, 왜 더 잘 안 했어? 라고 한 적 없다. 그냥 일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월광 소나타를 재생했다. 부드러운 피아노가 조용한 방을 채웠다. 최지은이 침대 아래를 닦을 때 들어왔다. 멈춰서 들었다. 아름다워요, 그녀가 말했다. 왜 음악을 틀 생각을 했어요? 제 딸이 클래식을 좋아해요. 음악 교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기다림실 잡지에서 읽었어요. 혼수 환자가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음악과 목소리가 뇌를 자극할 수 있다고. 연구가 그렇다고 해요. 혼수 환자가 뭘 느끼는지 모르지만 좋다고 생각해요. 침묵과 기계 소리보단 그럴 줄 알았어요. 셋째 밤,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다. 들을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희망해서일까? 나도 모른다. 외로움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나는 오랫동안 외로웠다. 안녕하세요. 이 여사님 카트를 밀고 들어가며 말했다. 민호예요. 청소부. 방 청소하러 왔어요.
걸레통 소리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바퀴가 삐걱거려서 고쳐야 하는데 쓰레기통을 비웠다. 여전히 비었다. 방문자 없음. 닫기 시작했다. 어제 베토벤 틀었어요. 오늘은 쇼팽이에요. 지은이가 쇼팽이 더 감정적이라고 해요. 베토벤은 지적이라고. 차이 잘 모르지만 믿어요. 전문가니까 창턱을 닦았다. 블라인드가 열려 있었다. 밖엔 서울 불빛이 보였다. 잠들지 않는 도시. 수백만이 사는 곳. 이수진 여사는 여기서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지은이는 서울대예요. 음악교육, 초등생 가르치고 싶대요. 내가 준 음악 사랑을 주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음치거든요. 그냥 듣는 걸 좋아할 뿐 아내가 음악적이었어요.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 불렀고 천사 같은 목소리. 나는 멈췄다. 아내 이름을 입 밖에 낸 지 몇 달 만이다. 아내가 지은이 3살 때 죽었어요. 병들어서 6개월 만에 갔어요. 걸레를 짜서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다. 그 후 지은이를 혼자 키웠어요. 최선이었어요. 숙제 도와주거나 학교 사진 머리 해주는 건 서툴렀지만 해냈어요. 침대 반대편으로 갔다. 아들 있으시죠? 지훈 씨. 간호사들이 말했어요. 잘 챙겨주길 바래요. 우리 말 들어도 마음 어딘가 멀리 있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왜 그녀에게 이걸 말했는지 모른다. 판단할 수 없어서일까? 나를 청소부로 보지 않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서일까? 외로움이 무겁고 때론 내려놓아야 해서 응답 못하는 낯선 사람 앞이라도. 첫째 주 말쯤 루틴이 됐다. 저녁 11시, 저녁 식사 쟁반이 치워지고 방문 시간이 끝나 ICU가 조용해질 때 들어가. 청소하고 음악 틀고 베토벤, 쇼팽, 바흐, 드뷔시, 지은이가 마지막 통화에서 추천한 거, 그녀와 이야기. 내 하루, 지은이 2주마다 도서관에서 빌린 화학 교과서에 대해. 지금 폴리머 화학 읽고 있어요. 어느 밤 말했다. 분자 결합 방식이 놀라워요. 구조 조작으로 다른 속성을 만들 수 있어요. 회사에서 산업 폴리머 많이 하시죠? 지난주 한캠 기사 봤어요. 친환경 제조 과정. 인상적이에요. 방문자 의자에 앉았다. 안 돼야 하지만 발이 아프고 피곤하고 아무도 없었다. 젊을 때 화학 공부하고 싶었어요.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서 연구자 되고 당신 회사처럼 일하고. 하지만 17살 때 아버지가 떠났어요. 그냥 나가서 안 왔어요. 어머니가 2가지 일했지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 검정고시 치르고 일 시작했어요. 임대와 음식, 청구서 도와야 했어요. 그녀의 고요한 얼굴을 봤다. 혼수의 어둠 속에서 들을 수 있을까? 중요할까? 대학 못 갔어요. 도서관 책 외에 화학 공부 못했어요. 청소부 됐어요. 정직한 일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삶이 달랐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다른 사람처럼 기회가 있었으면 일어나 일했다. 어쨌든 내 이야기 그만요. 둘째 주, 변화가 왔다. 간호사들이 속삭였다. 신경과 의사 박민준이 더 자주 와서 검사했다. 대화 조각 들었다. 뇌 활동 증가, 자극 반응, 깨어날 가능성. 좋은 소식이지. 하지만 박지훈이 더 자주 왔다. 이수진의 아들, 42살, 비싼 정장 차림, 청소부를 가구처럼 보는 타입.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나치며. 어머니 방에서 전화로 사업, 돈, 상황 처리 이야기. 어느 밤 407호실 박 청소할 때 그와 박 의사의 대화를 들었다. 얼마나 더 걸려요? 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
지훈 씨, 어머님 상태 좋아지고 있어요. 깨어날 수 있어요. 시간을 줘야 해요. 시간. 2주예요. 뇌 활동 없다고 했잖아요. 없었지만 지금 있어요. 뇌는 놀라워요. 때론. 재진단 원해요. 뇌사 선언에서 준비하게 해요. 긴 침묵. 박 의사가 조심스럽게. 의학적으로 부정확해요. 어머님은 뇌사 아니에요. 혼수의 신경 기능 개선 중. 편안하게 해요. 특별 조치 없어요. 이해해요. 또 침묵. 내 은하는 문 밖에서 얼어붙었다. 고개 숙이고 걸레 밀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다 들었다. 3일 전 3월 15일 11시 청소 중 이수진은 평화로웠다. 기계 리듬 안정적. 핸드폰으로 드뷔시의 달빛을 틀고 침대 테이블 닦을 때 그녀 손이 움직였다. 손가락 격면 거의 안 보일 만큼. 멈춰서 봤다. 이 여사님이 속삭였다. 아무것도. 하지만 눈꺼풀 떨림 봤다. 호출 버튼 눌렀다. 최지은 들어왔다. 움직인 것 같아요. 손과 눈 후 모니터 확인. 정상 보이네요. 근육 경련일 수 있어요. 혼수에서 일어나요. 확실해요. 차트에 적을게요. 하지만 기대 마세요. 항상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난 봤다. 2시간 후 4층 청소실에서 휴식 중 복도 목소리 들었다. 관리자들, 늦은 회의. 이수진 케이스 해결해야 해. 아들이 강경해. 준비하려 해. 하지만 박 의사가 개선 중이라고. 박 의사 무시할 수 있어? 지훈 씨 영향력 있어. 주요 기부자. 뇌사 선언 끝줄까지. 윤리적이지 않아. 뇌사 아니면 우리 급여 이상이야. 서류 준비해 어두운 청소실에 서서 걸레 쥐고 보이지 않게 깨달았다. 박지훈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 어제 3월 17일 ICU 게시판 공지 봤다. 이수진 완화 케어로 이송. 가족 생명 유지 중단 요청. 장례 준비 중 최지은 찾았다. 무슨 일이에요? 좋아지던데 불편해 보였다. 가족 결정. 치료 거부 권리 있어요. 하지만 좋아졌어요. 당신이. 민호 씨, 신경 쓰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결정 아니에요. 가족이 해요. 407호 갔다. 비었다. 침대 벗겨지고 기계 없음. 다른 간호사에게 물었다. 어디로? 이송 안 됐어요. 어젯밤 돌아가셨어요. 뭐? 죽었어요. 민호 씨, 애착 생겼나 봐요. 죄송해요. 장례 언제? 내일, 성모 성당. 오전 10시 병원 나와 집으로.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잠 못 잤다. 말이 안 돼. 새벽 3시 병원 돌아가 키카드 썼다. 청소부는 모든 데 접근 가능. 완화 케어동으로 802호 찾음. 문에 이수진. 들어가선 안 됐지만 그녀가 있었다. 숨 쉬고 가슴 오르내리고 모니터 삐삐. 죽지 않았다. 살아 있었다. 10분 서서 숨 쉬는 걸 봤다. 심장이 갈비뼈 부술 듯 쿵쾅거렸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혼수지만 살아. 내일 매장하려 한다. 그래서 지금 3월 18일 오전 10시. 성모 성당. 청소부 유니폼 입고 뒤에 서 있다. 400명 비싼 옷차림, 꽃 에브리웨어. 앞에 닫힌 관 박지훈이 단상에서 추도사. 목소리 안정적, 연습된 가짜 감정.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분야의 선구자.
한캠을 아무것도 없이 세워 회사와 미래 화학혁신에 모든 걸 바치셨어요. 때가 왔을 때 가장 힘든 교훈을 주셨어요. 놓아주는 법, 이길 수 없는 싸움 받아들이는 법, 고통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법, 사람들이 울고 티슈로 눈 닦음. 나는 분노로 떨었다. 지훈 계속. 어제 어머니는 평화롭게 가셨어요. 준비됐어요. 충분히 싸우셨어요. 이제 휴식을 존중해요. 그때 움직였다. 중앙 통로로 사람 가득한 좌석 지나 꽃과 촛불과 사치스러운 슬픔 지나 지훈이 나를 보고 중단. 얼굴 창백. 앞에 도착해 회중 향해. 죽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천장에 메아리 쳤다. 이수진 여사는 죽지 않았어요. 지금 성모병원 혼수 상태예요. 새벽 3시 봤어요. 숨 쉬고 있어요. 심장 뛰고 있어요. 이 장례는 거짓말이에요. 혼란. 헐떡임, 소리침, 일어섬. 지훈 빨리 회복. 경비. 이 사람 미쳤어요. 병원 청소부예요. 정신 이상이에요. 즉시 데려가요. 두 경비 다가오지만 버텼다. 미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야간 청소부예요. 3주 매일 방 청소했어요. 새벽 3시 확인했어요. 살아있어요. 802호 완화 케어. 병원에 전화해요. 확인해요. 터무니없어요. 지훈 으르렁. 어머니 어제 죽었어요. 사망 증명서 있어요. 이 사람 거짓말, 내가 끊음. 당신이 거짓말처럼. 개선 중인데 뇌사 선언 압박하고. 관리자 매수해 기록 위조해서 회사 상속하려고 성당 죽은 듯 조용. 앞줄 나이든 여인 일어섬. 우아하고 날카로운 눈 나는 한미경. 이수진의 변호사이자 30년 친구. 젊은이, 확신해. 네, 완전히. 새벽에 숨쉬는 봤어요. 죽지 않았어요. 한미경 핸드폰 꺼내 스피커로. 성모병원. 안내 부탁해요. 이수진 환자 상태 확인. 사망으로 나와 있지만 일시정지. 타이핑. 잠시만요. 긴 정지. 여사님, 이수진은 802호예요. 완화 케어, 혼수, 안정. 한미경 핸드폰 거의 떨어뜨림. 살아있어, 속삭임, 더 크게. 살아있어, 성당 폭발. 그 후는 혼란. 경찰 불림. 지훈 소송과 명예훼손 외치며 끌려감. 한미경 병원 관리자 불러 답변 요구. 병원 명성 파괴할 법적 조치 위협. 부패한 관리자 이강수. 지훈이 5억 원 매수해 사망 기록 위조한 자. 몇 시간 만에 자백. 지훈이 한캠 기부 끊을 위협으로 뇌사 선언 강요. 조사 전에 화장할 급한 장례. 사망 증명서 가짜. 병원 기록 위조. 지훈은 3조 원 넘는 한캠 상속해 도박빚 갚으려 했다. 숨긴 빚. 박민준 의사 앞으로 나서. 개선 보고 무시, 위협, 입 다물라 직장 잃을 거라. 지훈 체포. 살인 미수, 사기, 뇌물, 공모. 보석금 100억. 나는 병원으로 802호로. 그녀는 4일 후 3월 22일 깨어났다. 11시 청소 중 베토벤 틀고 하루 이야기. 저녁이에요. 여사님. 민호예요. 안전해요. 모두 진실 알아요. 손 움직임. 의도적. 내 손짐 소리칠 뻔. 호출 버튼. 눈 천천히 뜸. 혼란. 찾음. 여사님 떨리는 목소리. 들려요. 나를 보고 손자 간호사들, 의사, 검사, 혼란. 하지만 이수진 내 손 계속 쥬. 어디냐, 기억하냐 물을 때, 속삭임. 민호, 기억했다. 혼수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 들었다.
회복은 주 단위. 물리치료, 언어치료, 뇌졸중이 빼앗은 걸 다시 배움. 한미경 매일 방문. 지훈 법적 처리. 오랜 감옥. 병원 조사, 이강수 면허 잃고 형사 기소. 성모병원은 공개재판 피하려 150억 합의. 나는 루틴으로. 바닥 닦기, 쓰레기 비우기. 하지만 4월 말 저녁, 새 관리자 박은혜 사무실로 불림. 민호 씨, 이 여사님이 보자 해요. 오늘 퇴원. 방으로 청소 유니폼 입고 걸레 들고 갔다. 이수진 침대에 앉아 진짜 옷 입고 마르지만 살아. 한미경 옆 민호 목소리 약하지만 선명. 앉아요, 앉음. 미경 씨가 다 말했어요. 장례 멈춘 거, 지훈 폭로, 내 목숨 구한 거, 눈물 고임. 간호사들이 매일 밤 왔고, 이야기하고, 음악 틀고, 몸이 아닌 사람처럼 대했다고. 사람이시잖아요, 간단히. 당신 삶, 딸, 화학 꿈 이야기했다고 얼굴 붉어짐. 귀찮게. 아니에요, 민호. 나를 삶에 묶었어요. 항상 아니지만 목소리와 음악이 어둠에서 끌어당기는 실처럼 침대 테이블 봉투. 한미경 좀 자선 믿지 않아요. 기회 믿어요. 디저브한 기회, 봉투 좀 여름. 편지와 수표. 2억 원 떨어뜨릴 뻔 여사님 못 받아요. 집 담보예요. 갚아요. 교육 중 주거 걱정 마세요. 교육. 화학 공부 원했다고. 기회 없었고. 이제 있어요. 또 봉투. 카이스트 화학학과장 편지. 이사회에 있어요. 입학, 전액 장학금, 비용 다 오말 못함, 숨 못 쉼 더 있어요. 공부 시작하면 한캠 인턴십, 유급, 화학연구부서. 최고에게 배워요. 졸업하면 일자리, 미소. 진짜. 하나 더, 딸 지은이, 미경이 알아봤어요. 서울대 등록금 힘들다고. 다 처리됐어요. 남은 학비, 비용. 음악 교사 되게 집중해요. 눈물 흘림. 멈출 수 없음. 왜요? 속삭임. 나를 봤으니까, 민호. 모두가 내 아들까지 나를 보이지 않게 할 때 존엄으로 대했어요. 신경 썼어요, 앞으로. 52살, 대부분 너무 늦었다 할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40살에 회사 세웠어요. 모두 늦었다 할 때 누가 믿어주고 기회 줬으면 달랐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돌봐야 할 가치 있다고 믿듯. 늦지 않아요. 결코. 6개월 후 카이스트 화학 강의실에 앉아. 52살, 반에서 30년 최연장. 동기들이 다저씨 부름. 괜찮음. 한캠에서 주 3일 연구, 화합물 상호작용, 폴리머 형성, 도서관 책에서 꿈꿨던 거, 지은이 서울대 졸업, 중학교 음악교사, 제안받을 때 울음. 나도. 담보 갚음. 청소부 아니지만 30년 감사, 모든 직업 중요, 모든 사람 중요, 보이지 않아도 보지 않는다는 뜻 아님. 이수지는 한캠 복귀. 새 정책, 최저임금 2배, 파트타임 건강보험, 학교 가려는 직원 장학금 펀드. 지훈은 감옥 20년. 나올 때 62살. 만약. 가끔 성모 성당 아침 생각. 통로 걷기 400명 시선, 지훈 얼굴 창백. 죽지 않았어요 라고 한순간. 잘못될 수 있었던 모든 방식. 믿지 않았다면, 쫓겨났다면, 그녀가 안 깨어났다면. 하지만 깨어났고, 믿었고, 모든 게 변함. 내가 특별해서 아니야. 똑똑하거나 용감해서 아니야. 거기 있었으니까. 주에 깊었으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친절이었으니까.
그녀에게 보이지 않았고 나도 그녀에게. 보는 것, 정말 보는 건 모든 걸 바꾼다. 내 삶 바꿈. 그녀 구함. 모두 중요하다는 상기. 모든 목소리, 모든 사람, 직함 상관없이 때론 아무도 주목 안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꿈.